9페이지입니다. 유형 2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형 1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은 100배로 높습니다. 유형 1에 비해서 출제 가능성은 100배로 높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만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앞 시간 한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많이 집중하고 잘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점점 밝아져야 될 텐데. 생각보다 문제가, 계산 문제가 쉽지 않나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 한 게 있다고 어려워? 지금 한 게 없는데. 아, 누가 그랬어, 방금? 어렵다고. 어떨 때, 이러세요. 어떨 때 사랑의 감정이 커집니까? 본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어떨 때 사랑의 감정이 커집니까? 응?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요? 그래도 교과서에서 본 거, 드라마에서 본 거라도 말을 해봐요. 어떨 때 사랑의 감정이 커지나요? 응? 너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사랑의 감정이 확 커지던가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다른 분들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사랑의 감정이 커진다. 자, 또 어떨 때 사랑의 감정이 커지던가요? 돈 줄 때.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이 표현할 때는 조용하더니 돈이라고 하니까 보세요.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품을 걸어야 되겠는데요. 문제 잘 푸는 분한테 돈을 넣을 수 있는 지갑 포장지를 줘야 되겠는데. 자, 그럼 봅시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네들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한다든지 꽃을 선물한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아파트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걸 탄력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탄력도의 정의. 탄력도란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얼마나 하느냐. 그럼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3번이 가장 탄력적인 거고 1번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가장 적은 쪽이고, 그래서 탄력성이 큰 경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 1번처럼 2번, 3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적다는 거죠. 이럴 때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봅시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옹알이 안 하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을 하면 돼요. 평소 했던 대로. 자, 탄력적이란, 자, 이렇게 봐요. 자극을 10% 줬더니 반응을 20% 보였다. 이게 탄력적. 그럼 탄력적을 정의합시다. 탄력적이란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클 때를 탄력.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적을 때, 그런 경우를 비탄력. 자, 용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탄력과 비탄력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 대비 반응이 크면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극 대비 반응이 적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책을 봐도 성적이 안 나오면 비탄력인데 성적이 전혀 안 나오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별로 안 봐도 성적이 잘 나오면 탄력적인데
전혀 안 봤는데도 성적이 허벌나게 잘 나오면 완전 탄력적이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자극 준 것만큼만 반응이 나온다. 책을 본 만큼만 점수가 나오더라. 이럴 때는 단위 탄력적. 지금 5가지 용어를 정리한 거예요.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그 탄력도의 크기는 그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탄력성이 어떤 건지 개념을 빨리 좀 잡아보세요. 탄력성이란 자극에 대한 반응.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반응의 크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극을 주는 변수는 수만 가지인데 반응을 보이는 변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입니다, 양. 그게 수요량일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이게 공급량일 때는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쪽은 항상 뭐라고요? 양. 그런데 수요량은 시험 문제인데 공급량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쪽은 수요량으로 잡겠습니다. 자, 자극을 주는 요인은 수백 가지인데 경제학에서는 딱 3가지만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그럼 둘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크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 뭐라고요? 어느 쪽이 영향을 주는 쪽이죠? 어느 쪽이 반응을 보이는 쪽입니까? 그럼 해석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격이 변하면 정확하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정확하게 율 이렇게 표현을 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번에는 자극 요인에 소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때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과 동일하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정의해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럼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 세 번째는 이 자리에 좀 독특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금 독특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교차 탄력성은 이 자리에 뭘 대입하느냐면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 얘는 무슨 가격? 얘는 당의 재화의 가격. 이게 아파트 시장이라면 얘는 아파트 가격. 얘는 단독주택 가격. 이게 아파트 시장이라면 얘는 아파트 가격. 얘는 연립주택 가격. 이렇게.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을 정해 봅시다.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정해 볼까요?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똑같아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얘는 무슨 가격? 다른 재화 가격. 얘는 무슨 재화? 당의 재화. 그럼 똑같이 표현하면 Y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게 가격 탄력성이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가 들어온다고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사랑의 감정 표현 얘기하고 돈 얘기할 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면 또 갑자기 머리가 다시 되돌아가세요. 저기로.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하나로 놓치면. 예.
자, 옵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탄력도라는 것은 A에 대한 B의 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변화시켰을 때 무엇인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계산 문제를 어느 측정 수준까지 도달하고 나면 실제 점수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개론에 대한 자신감이 급등할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를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버리는 순간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 11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29개에서 26개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계산 문제를 접어버리면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그럼 매번 기도해야죠. 찍은 게 맞게 하소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간 내내 불안한 거죠. 예. 나름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요. 계산 문제를 하는 이유.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 안 푼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훨씬 커질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을 탄력도라 그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탄력도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 그러니까 이 반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을 대입했고 자극 주는 것을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돈을 대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것을 가지고 탄력성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나올 때 탄력성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감정의 탄력성 이런 말도 쓰고요.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건데 단 경제학에서는 자극을 주는 요인은 3가지, 반응을 보이는 요인은 2가지. 하나는 수요량, 하나는 공급량. 공급량은 별도로 안 해도 괜찮아요. 수요량을 알면 공급량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테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뭐가 비탄력이라고요? 뭘 보고 탄력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수요 법칙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수요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는 수요 법칙. 즉 탄력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성은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나 감소할까요? 이게 탄력성이라고. 10%, 5%, 10%, 20%. 그래서 앞서 읽을 때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읽어야 계산 문제든 이론이든 답을 다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탄력성.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 그런데 자극을 주는 요인은 3가지. 그 3가지를 뭘로 봤다고 경제학에서는요. 가격, 소득, 다른 재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탄력성의 이름이 3가지가 나온 겁니다. 제목만 갑니다. 시작.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이란 교차 탄력성이란 방금 말을 정확하게 안 했나 봐요. 길어지는 거 보니까.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자, 개념들은 잠시 후에 다시 되돌아오기로 하고 자,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탄력성입니다. 얘는 그냥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잘 봐요. 가격 탄력성.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했다. 수요량은 이거는 수요 법칙. 탄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먼저 이것부터 먼저 빨리 파악해요. 결론은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요. 탄력성은 크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료 갑시다. 9페이지. 자, 계산 포인트 큰 1번, 그리스 문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 문자 1번 시작. 2번, 3번,
입력하세요. 그게 계산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1번 뭐라고요? 뒤에다가 씁니다. 절대로 못 그린다 이렇게. 절대로 못 그리는 건지 안 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확실하게 그림 그리는 연습 끝냅시다. 자,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래서 이제 탄력성의 종류 3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가격 탄력성이란 뭐라고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2번 소득 탄력성은요? 교차 탄력성인데 X제, Y제를 전제로 하고 들어갈게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자, 그래서 뒤에 그렇게 썼습니다. 반드시 변화율로 표시해야 된다고. 시험 문제가 변화율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변화율로 재해석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 답이 쉽게 나와요. 그 다음 3번의 빈칸을 채운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구경하세요.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풉니다. 자, 가격 탄력성 2라고 일단 전제를 할게요.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할게요. 2다 이러면.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자,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림을 그리라 그랬으니까 가격 탄력성이 2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느냐? 가격 이렇게 그린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2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 정보는 항상 3가지입니다. 분모값, 분자값, 그리고 탄력성의 크기.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시험 문제는 A를 구하라, B를 구하라, C를 구하라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만약 시험 문제가 A를 구하라고 한다면 B와 C는 주어져 있겠죠. B 값과 C 값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B 나누기 C 하면 요 A 값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우리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초딩 때 수학생 만나러 가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구하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다시.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B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B를 구하라고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A 곱하기 C 하면 B가 나옵니다. 세 번째 C를 구하라고 하면요. 그냥 B 나누기 A 하면 C가 나옵니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고급 수학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난이도 높은 고급 수학입니다. 자꾸 확인하세요. 세 번째. 오늘 계산 문제를 계속해서 하는 과정 속에 끝없이 똑같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 그림만 그리면 반은 끝났습니다. 네, 그림만 그리면 반은 끝납니다. 어떤 형태의 계산 문제든. 자, 5번 문제 가볼까요? 문제를 일단 확인하시죠. 일단 답을 찾는 거 아닙니다. 문제만 확인하세요. 탄력성이 보입니까? 그럼 무조건 체크하세요. 무슨 탄력성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이 2 체크하고. 그럼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립시다.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먼저. 가격 탄력성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2. 이렇게 쓰시라고.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리면 50%가 끝납니다. 문제는 안 그린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안 그린다고 안 그리고 있는 것. 못 그리는 건지 안 그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 그리면 50%가 끝나버린 건데 그림을 그리세요. 아주 쉬워요. 그림을 못 그리면 손도 못 댑니다. 어려워서. 그림 그리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자, 그림 그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대입해래요. 자, 탄력성에서는 정보가 세 가지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에서는 정보 세 가지가 뭐죠?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탄력성의 크기. 소득 탄력성에서는요. 소득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의 크기. 그러니까 세 가지 정보밖에 없다고요. 그 중에 두 가지 정보는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정보는 대입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5번. 가격은 변했다고 되어 있네요. 가격은 몇 프로? 4%. 그럼 가격 자리에다가 4를 쓰세요. 가격은 4% 변했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뭘 물어본 거죠?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 제시해주고 탄력성의 크기 제시해주고 그 다음 얘를 물어본 겁니다. 좀 더 편안하게 갑시다.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보는 주고 나머지 한 가지 정보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자, 앞서 얘 구할 때 올라갈 때는 곱하기 있죠. 그럼 둘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세요. 자, 8%. 그 다음 이 문제 출제 당시에도 8%까지는 잘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증가냐 감소냐 거기서 막혀서 또 상당수가 틀린 겁니다.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왜 감소죠? 이제는 수요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수요 법칙. 자, 요 숫자를 찾아내는 것은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방향이 아니라고요. 방향이라는 말은 증가, 감소를 말하는 건데 방향이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요? 크기를 크기. 그러니까 탄력도가 2다라는 말은 2배 변한다. 3이다. 3, 4, 12. 5다. 5, 4, 20. 이렇게. 그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하는 것은 그는 수요 법칙.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승. 그럼 수요량은 감소. 밑에 해설을 최대한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세요. 먼저 계산 문제 형태를 접근하겠습니다. 탄력성은 분모값, 분자값, 탄력성의 크기 딱 세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탄력성이든. 그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 정보는 제시를 해줍니다. 나머지 한 가지 정보를 물어보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그리자고 한 이유가 그래요. 그림을 그려야 분모값을 준 건지 탄력성의 크기를 준 건지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방법.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분자를 채울 때는 곱해서 올라가면 되고 근데 8%는 제시를 해줬는데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볼 때 내려올 때는 나누면 되는 것이고 만약 크기 2냐 3이냐를 물었다면 8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의 문제인데 자, 이번 문제는 가격을 제시해주고 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는데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감소했다고 주고 가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무조건 둘은 반비례 관계.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따라서 답은 8% 감소. 그럼 답은 4번. 왜 넘기시죠? 이제부터 우리는 토론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서 궁금한 걸 체크 안 하면 뒤에 문제 못 풀어요. 뒤에 문제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는 뒤에 빼버렸습니다. 난이도 있는 어차피 만날 문제만 지금 뒤에 수록해놨으니까 요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정상제는 잠시 있다가 어떤 재화냐라는 건 잠시 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또
지금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가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계산 문제는 크기를 물어보는데 이론 문제에서는 그게 무슨 재화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등제냐 열등제냐, 여기서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에서는 재화가 몇 개죠? 2개죠. 재화가 2개죠. 재화가 2개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대체제이든지 보완제이든지 콜라와 사이다 관계이든지 커피와 설탕의 관계이든지 그런 재화들만 존재해요. 근데 소득 탄력성일 때는 우등제이든지 열등제이든지, 여러분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이 돼서 1,000억이 떨어지면 지금 사는 사람과 계속 살 겁니까? 떠날 겁니까? 예이씨, 떠난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1,000억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40대, 50대 남편을 버려버리고 30대 남편을 다시 만날까? 이번에 한번 교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죠. 아니, 자신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수술 좀 하면 되니까. 바꿔보자, 이렇게. 자, 소득 탄력성 오세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재화가 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화는 증가를 하고 어떤 재화는 감소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우등제, 열등제라는 재화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재화냐 이걸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대부분 이해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거나. 최근에 계속해서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 몇 개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한 장 뒤로 넘겨봅시다. 푸세요. 육 번 문제 시작합니다.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려면 무슨 탄력성인지를 빨리 봐야죠. 교차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교차 탄력성 그림 그리시고 주어진 자료 자기 자리에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자, 오세요. 교차 탄력성일 때는 무조건 재화가 2개가 나와요. 무조건 재화는 2개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문제 재화가 2개인가요? 아파트와 빌라. 자, 이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어떤 정보를 분모에 넣고 어떤 정보를 분자에 넣을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떤 정보를 분모에 넣어야 되죠? 아니, 가격 정보. 가격 정보가 주어져 있는 재화를 분모에 집어넣고 양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는 쪽을 분모에 넣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죠. 육 번의 제목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6번 문제 제목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자, 교차 탄력성일 때는 무조건 재화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읽어달라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칠판 오세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시작.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그럼 똑같이. 자,
X제 가격, Y제 수요량. 제목 정확히 말하세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교차 탄력성.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6번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 제목을 다 줬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정보를 다 안 줍니다. 얘를 생략해버리든지 아니면 얘를 생략해버리든지 어느 한쪽만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료를 보고 빨리빨리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보를 안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빌라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빨리 뭘 찾는 거죠? 재화 두 개를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재화 두 개를 결정하고 그럼 한쪽은 수요량 결정되었으니까 다른 쪽은 가격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게 교차 탄력성. 그림 그렸습니까? 자, 그럼 같이 그립시다. 교차 탄력성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8, 0.8.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정의할 때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랬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빌라 수요량의 변화. 여기까지가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그림을 그린다. 여기까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자료 대입만 하면 돼요. 자, 자료 봅시다. 아파트 가격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그걸 어디다가 적을 겁니까? 예. 아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모 이렇게 말해요. 분모 아래 어디 저기? 자, 분모. 자, 여기다 이제 뭐라고 적을 건지를 한번 결정해 주세요. 자, 앞으로 한 장 넘기세요. 5번 문제를 보세요. 5번 문제를 보세요. 오피스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4% 변했다라고 출제자가 줬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냐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랬는데 5번 문제는 출제자가 변화율을 제시했죠.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6번 문제는 출제자가 변화율을 안 줬습니다. 얼마가 되었답니까? 1600에서 2000. 그걸 여러분들이 변화율을 찾아서 분모에 집어써야죠. 그러니까 분모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원칙은 원래 얼마였습니까? 1600만 원. 근데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가 변했습니까? 400.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1600분의 400.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 또 얘 또 못 찾아요. 한참 또 헤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변화율로 쓰자고요. 자, 계산기 400 나누기 1600 하세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 나왔습니까? 25%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5%를 쓰자고요. 1600분의 400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내한끼를 곱하고 외한끼를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탄력성을 정확히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가격이 있었는데 가격이 변했습니다. 델타 P. 원래 수요량이 있었는데 수요량이 변했으면 델타 Q. 그래서 내한끼를 곱하고 외한끼를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화율로 만들어야 모든 게 쉬워요. 자, 25%. 그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 결정해 보세요. 1600에서 2000이 된 거니까 증가네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25% 증가 이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죠. 곱하세요. 25 곱하기 0.8. 몇 프로? 20%. 여기 찾는 겁니다. 자, 숫자는 찾았는데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 수도파고 칠판 누르시기 바랍니다. 1교시를 들어보니 별거 아니라서 하려고 했는데 계산 문제를 2교시에 들어보니 역시 아니구나 하고 해서 적고 자, 이제 20%가 증가했다는 말인지 감소했다는 말인지를 결정할 건데요.
자, 여기로 오세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가격 탄력성에서는 분모와 분자가 반비례니까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어지면 양은 감소하는 것이고 양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으면 가격은 하락한 것이고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아래 둘은 아닙니다. 아래 둘은 탄력성의 크기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탄력성의 크기를 보고. 탄력성의 종류는 세 가지. 제목 갑니다. 시작.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중에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입니다. 1보다 크다 작다로 구분 짓는데 아래 둘은 절대값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값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뭘 보고 판단하느냐? 얘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출제자들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때로는 이걸 플러스라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출제가 되면 비례로 해석할 겁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세요. 자, 경제학적으로 소득 탄력성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플러스라고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례로 해석할 거라고요. 0보다 작다고 주거나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자, 이걸 빨리 파악하세요. 자, 소득 탄력성에서는 무엇이 비례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득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반비례한다는 겁니까? 소득과 수요량이. 이때 비례하는 이 재발을 우리는 우등제라 그럽니다. 또는 정상제라 그럽니다. 반비례하는 재발을 열등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 빨리 파악하세요. 잔치는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네요.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놓을 텐데.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인데. 자, 갑시다. 그러면 얘 증가인지 감소인지 결정하세요. 응? 증가라고요? 뭘 보고 결정하신 거죠? 요 숫자.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이 너무 우리는 비례로 해석하자고요. 무엇과 무엇이 소득과 수요량이. 그럼 20% 증가입니다. 애초에 세대수가 몇 세대였답니까? 1200세대였답니까? 네. 애초에 세대수가 1200세대였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0%가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일단 20%만 구해봅시다. 곱하기 0.2 해보세요. 그러면 240세대가 증가한 거죠. 이제 문제가 뭘 물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뭘 물은 건지. 얼만큼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까? 그죠? 얼마나 변했습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240세대를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애초의 숫자에서 몇 세대가 되었습니까? 라는 얘기니까 애초는 1200세대 240세대가 증가. 그럼 답은 1440세대가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여기서 곱하기 1.2를 바로 해버리면 바로 답 나와요. 1.2 또 못 도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는 기간적 개념은 안 나오니까 무조건 1 플러스 R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쉬워요. 그래야 답이 바로 나오니까. 아니면 또 한 단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만 풀리면 나머지 문제 다 풀립니다.
6번 문제 다시 갑니다. 자, 6번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탄력성의 종류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럼 뭘 찾는 겁니까? 아, 교차 탄력성이구나. 이걸 빨리 찾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림을 그린다 그랬죠. 그럼 교차 탄력성 그림을 그려야죠. 자, 다시 해보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은 0.8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무슨 재화의 가격이고 무슨 재화의 수요량인지 찾아 씁시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아파트 가격이고 그 다음에 빌라 수요량. 자, 첫 번째는 끝났습니다.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자료를 대입한다. 그럼 자료를 대입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 중에 어느 한쪽의 정보만 주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격의 정보는 주어져 있습니다. 1600에서 2000.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원래는 1600만 원이었는데 2000이 되면서 400만 원이 변했습니다라고 써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변화율로 쓰자고요. 그래서 앞서 정의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변화율이라고 그랬고 그 자료에도 뭐라고 썼던가요? 반드시 변화율로 표시해라고 했던 게 그래야 문제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5%를 빨리 찾아내야죠. 25% 증가. 여기까지는 간단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빈칸 채웁시다. 올라갈 때는 숫자를 먼저 결정하면 되니까 올라갈 때는 곱한다, 그죠? 곱했더니 20%. 그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 가지고 결정한다? 탄력성의 크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20% 감소되는 거죠. 감소.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다는 말은 플러스란 얘기죠. 플러스는 비례. 비례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대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올까요?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다고 놓든지 플러스라고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비례로 해석하고. 출제자가 교차 탄력성 0보다 작다고 주거나 마이너스로 주면 우리는 반비례로 해석하고. 교차 탄력성에서 비례한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무엇이 비례한다는 겁니까?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비례.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대체제. 반비례한다는 말은 보완제를 얘기합니다. (7번)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7번 문제 하지 맙시다. 좀 이따 쉬었다 합시다. 지금 빨리 여러분들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탄력성 개념을 정리하세요. 자,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났다. 첫 번째 뭘 찾는다? 탄력성의 종류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료를 대입하고. 그러니까 총 정보는 3개죠. 3개 중에 2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2개를 자기 자리 대입만 시키면 돼요. 그럼 나머지 1개를 찾아가면 되고. 그런데 거기서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라면 분모 분자는 무조건 반비례. 무조건 반비례. 그리고 그것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일 때는 분모 분자를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비례인지 반비례인지는 어떻게 결정한다? 0보다 크다 또는 플러스다. 이렇게 주어지면 비례. 마이너스가 주어지면 반비례. 자, 그거부터 개념 잡고 그 다음 단계 문제 풀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